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한 주의 첫 거래일입니다. 월요일 방송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1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지금 양 지수가 모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대량 매수 속에 1.5%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3%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 중입니다. 그나마 오늘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섹터들이 모두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 초반부터 좀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라고 한다면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또 여행 관련주라든지 해리스 관련 트레이드,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주로 좀 섹터들이 많이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특히나 이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관련 트레이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트럼프와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해리스가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 속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중국에 이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단기간 여행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행 관련주라든지 항공 관련주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인 화장품 관련주까지도 그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간으로 5일로 다가왔고 우리 시각으로는 아마 목요일쯤이면 대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번 주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해리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단타성으로 좀 움직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들 우려하셨던 금투세 관련돼서 민주당에서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당론을 결정한 만큼 우리 증시 오늘 굉장히 상승 흐름 좋은데 향후에도 어떻게 정말 좋은 종목을 딱 선별을 해서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금투세에 대해서 약간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어느덧 좀 늦은 감에 늦게 결정됐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해소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그동안 좀 차의 고난이도였거든요. 네. 미증시가 상승해도 금투세 부분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외부에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한정된 수급으로만 매일매일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 갭 상승이 나오다도 윗골이 다니는 시장이 많았는데 오늘 코스피가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투세에서 제일 취약했던 코스닥이 3% 이상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시원하게 쌓아주는 날입니다. 와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버티신 분들 정말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이 잃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레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종목이 절대 잃지 않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나씩 차곡차곡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투세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해서 다시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끊임없이 여당과의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했던 만큼 우리도 여기에 동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드디어 내놨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 초반 완전 이제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코스닥이 그동안 제일 취약했으니까요. 네. 물론 그동안 너무 늦게 결정한 덕분에 약간 좀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약간 좀 3% 이상 상승되면서 기관도 들어오고, 이제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동안 눈팅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량주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2차전지, 그다음에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피 쪽으로는 하이니스, 삼성전자가 갭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를 견인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투심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나운서님. 좋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코스닥 쪽이고 내가 코스피 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만큼 오늘 우리가 빨간색 옷을 입고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주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투세는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늦게 결정된 덕분에 약간 우리가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앞으로 종목들이 더 떨어지면 더 안 떨어졌지 올라가는 게 더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도 여러분들 개별 종목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우량주들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개별 종목도 못해도 기술적 반등은 15%에서 20% 이상씩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에서 20% 이상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 있다. 옛날 소맥을 먹어야 하는데 그쵸 시청자분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기분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는 그동안 조정을 너무 많이 길게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법도 한데 왜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느냐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금투세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 해결만 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지금 저점인 2차 전지주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고 엄청난 추진번도 얘기했어요. 그래요.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나 실망감은 주가에 벌써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만약에 금투세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실적 쇼크를 딛고 주가도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오늘장 정말 기분 좋게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모두 7%가 넘게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저번 주에 금투세가 해결이 되기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맨날 일신사자는 트럼프 트레이드 그것만 샀을 거예요 아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또 개파되고 그 수급들이 또 다시 기술주로 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경고해드렸죠. 에코프로 실적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어차피 실적이 나쁘게 나올 거라는 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매매 맞기 전이 두렵다? 매매를 맞고 나서가 그나마 낫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2차 전지에 대해서 바닥론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오늘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이 갭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이 갭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금투세 부분은 또 한 수혜주, 바이오주 쪽에서 알테오젠 저번 주에 갭상승한 알테오젠도 상승이 되면서 이 코스닥이 3% 이상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멋있어요. 코스닥이. 오늘 코스닥이 진짜 코스닥이 된 게 아니고 코스닥이 나스닥처럼 닭이 돼버렸습니다. 닭.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웃어주지. 아이고. 자, 일단 약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차 전지주는 투심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적 소수컷 괜찮다고 했어요. 금투세 해결이 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미국 금리 인하보다도 제일 큰 호재가 금투세 해결이라고요. 어. 자, 근데 저번 주에 내내 얘기하면서 NNF도 얘기했었습니다. 네. NNF도 금요일에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자, NNF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NNF는 오늘 장 초반에 6% 정도 빠지다가 또다시 2% 이상 고가로 상승하다가 또 빠지다가 또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왜 LNF는 이렇게 주가가 오락가락하나요? 자,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네. 장 초반에 6% 정도 빠졌다가 네. 다시 말아 올리면서 2% 이상 상승하다가 네. 또 다시 말아 떨어지다가 또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호재로만 승부했던 NNF가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가 오늘은 기술주들이 대부분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아하. NNF가 약간 좀 상승하다가 또 말아 올리고 있고 말아 올리다가 또 상승하고 있어요. 하지만 NNF가 저번 주 실적을 발표한 후 시간외에는 그렇게 떠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외에는 한 0.35 그 정도만 빠졌고요. 네. NNF가 컨코에서 이런 얘기했죠. 468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하이니켈 양극재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즉 앞으로 재무적인 부분은 NNF를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부분도 테슬라하고 엮여져 있지만은 잠시 후 미 대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NNF는 못해도 13만 원까지는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3만 원이요? 네,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빈틈이 있고 틈새가 있고 다 있습니다. 이 통신망을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저번 주에도 입장하셨으면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오늘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상승한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텐데 아이고 뭐가 그렇게 귀찮다고
아이고 뭐 안 도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많이들 입장하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네. 본인들이 1분 2초 맨날 주식에 판단하는 것보다 약간 좀 전략과 그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에 대해서 통신망 통해서 알아야 되니까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안 하시면 본인들만 손해입니다. 자, 저희가 LNF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를 드렸었는데 LNF가 주력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니켈 양극재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하이니켈의 비중을 더 높인 울트라 하이니켈 제품을 연말부터 양산한다라는 소식까지 최근에 또 들려줬거든요. 이 울트라 하이니켈이라 함은 니켈 함량이 95%까지 높아짐으로써 이 기술이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하고 지금 안 그래도 테슬라양으로 납품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4분기 출하량부터는 LNF 급반등할 수 있다라는 KB증권의 분석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오히려 이 LNF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굉장히 많아서 그동안 주가 흐름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는 워낙 시장이 좋아서 수급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 상승을 조금 반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렇게 좀 멀리서 보자면 LNF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LNF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유망하게 보셔야 되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도 더 지금 앞으로 2차 전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가 11만 3,700원인데 앞으로 목표 주가 13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LNF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매수가, 목표가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저희의 숨은 정보들을 모두 뽑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우측 하단으로 보이는 QR코드로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등에다가 빨대 꽂으신 분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등골 여러 군데 많이 빼드릴 테니까. 등골 빼먹을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저희가 거듭 말씀드렸던 게 그동안은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시들시들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테마주들로만 수급이 좀 이쪽 저쪽 쏠렸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 본격화됐고 금투세도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주를 보셔야 된다는 부분을 거듭 강조드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의견이 유효하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 의견이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전략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보자면 그 전날 미국 증시가 좀 폭이 깊었죠. 그 하락폭을 딛고 금요일에는 반등을 해줬고요. 사실은 이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고용에 영향을 줬던 허리케인의 영향과 그리고 또 파업에 대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 고용이 잠시 일시적으로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분석 속에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은 모습인데 다만 제조업 지표도 그다지 좋지 않게 발표가 되면서 오름폭이 약간 축소가 되긴 했다라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AI 관련주인 엔비디아와 TSMC, 퀄컴 등은 1% 이상 모두 상승을 보여줬고 또 다른 반도체주인 인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으면서 7%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미국 대선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2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가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어떠신가요? 사실 이번 주는 2개의 이벤트가 있죠. 미 대선은 못해도 목요일까지는 영향이 움직여 줄 거고 그다음에 네. FOMC 회의는 금요일 날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 동결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빅컷 아니면은 베이비 스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베이비 스텝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이 연준에서도 미 대선이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결정 후 그다음에
제일 낮은 금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 추후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또 지표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를 계속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한국은행도 이제 이번 달에서 다음 달쯤에 이제 기준금리가 낮춰져 있기 때문에 못해도 기술주는 계속 체크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못해도 기술주가 중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는 못해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는 좀 제외하고 미 대선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과연 해리스가 돼도 이 종목이 떨어지는지, 트럼프가 돼도 이 종목이 떨어지는지, 앞으로 또 누가 되더라도 희한하게 트럼프가 지지율이 저번 주 높았는데도 2차 전지는 상승했고, 네. 되게 복잡할 거예요. 하지만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다 말씀드렸죠. 트럼프 때문에 빠지는 것도 아니다. 해리스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화가 나네. 네.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이해가 좀 눈치 없습니까? 네네, 왜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그동안 봤지만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매번 여러분들 기사만 보지. 기사만 보고 여러분들 소중한 자원을 따가지고 그 아무것도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주식도 안 하는 기자쟁이들의 말만 믿고 종목에 대해서 자꾸 왔다 갔다 거리지. 지조가 없지, 지조가. 그치 여러분들. 네. 날 처음 와보시는 여러분들 지조가 없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하면 저 종목 사야지, 저 종목 사야지. 요 종목 상승하면 저 종목 사야지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까먹으셨습니까? 더 이상 까먹지 않게 제가 이 시나리오도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 해리스가 되면은 사실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쩌나. 트럼프가 되면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한다라고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2차 전지주들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아주 아나운서님. 네? 이런 제목들 예전부터 2차 전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상승할 때는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서도 이런 기사들 2차 전지가 올라가면은 기자들이 안 써요. 기자들은 그냥 2차 전지 떨어지면 트럼프 탓이고 전기차 둔화 때문에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네. 오히려 그 기자분들 얘기하는 것도 다 틀리게 다 상승합니다. 트럼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비공이에요. 역비공. 어디에 튈지 몰라요. 네. 그렇죠? 역비공이기 때문에 네. 대선 전까지 어느 정도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폄훼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약간 7월달에 둔화가 되었지만은 못해도 9월달, 10월달에는 어느 정도 상승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아니 트럼프 때문에 저번 주 떨어진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예요? 저번 주에 금투세 부분에서 민주당 쪽에서 몇 명이 바이법을 내놨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코스닥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금투세가 부활시장이 해소가 되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시행 이후 공화당 지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이 가장 많아. 공화당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 즉 내 나라에 와가지고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증가시켜 준다는데 트럼프가 폐기합니까? 여러분들 네. 같으면은 슈퍼 가가지고 이 껌 되게 맛있어 보이는 껌이네. 이 껌은 300원치 사야지. 300원치 샀는데 일주일 후에 가가지고 껌 반품할게요 하면은 그 슈퍼마켓 주인이 바꿔줍니까? 여러분들? 안 바꿔주죠. 안 바꿔주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공장은 다 짓고 있는데 그 보조금 때문에 공장은 이렇게 하고 다 하는 건데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 되더라도 폐기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국내 미국 쪽으로 지금 공장 짓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혜택은 없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약간 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혜택을 줄줄 수는 있다. 이 부분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2차 전지가 다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애리조나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사업 요소에 따른 원통형 배터리나 이온 소재도 관련주들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2차 전지주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반박하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시행이 된 이후에 실제로 그 수혜를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게 공화당 집권 지역이라고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화당 내 의원들이 대부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의결을 시키고 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은 바로 의회의 역할인데 의회가 이렇게 모두 동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임의로 이 부분을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혼자서 이거 좀 없애고 싶다, 폐기하고 싶다고 해서 의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트럼프 집권 시기에 실제로 의회가 책정했던 예산을 트럼프가 좀 보류를 했다가 굉장한 반발을 샀던 예가 있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의회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트럼프가 계속 보류를 하니까 굉장히 의회에서 반발을 많이 했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탄핵 위기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이미 의회가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혼자 뜻대로 폐기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다라고 하고요.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좋습니다. 물론 바이든보다 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2차 전지주들은 누가 되든 좋다. 그리고 다만 모든 2차 전지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2차 전지 기업들을 위주로 보셔야 된다고 그렇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되든 걱정 안 해도 돼요. 만약에 해리스가 되더라도 2차 전지 떨어지면 해리스 탓이고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2차 전지가 떨어지면은 뭐 트럼프 탓입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뭔가 누가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시장 영향 때문에 떨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갔어도 2차 전지 상승했었고 해리스가 지지율이 올라갔어도 2차 전지 또 조정되고 그게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누구 때문에 떨어졌다, 누구 때문에 했다. 뭐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갑박한 세상에서 뭐 그것까지 스트레스 받아. 자,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그게 문제야. 아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뭐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와 전혀 반대되는 부분이 바로 전통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석유나 가스 같은 전통 에너지인데 전통 가스, 석유가스 기업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폐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석유가스 기업들마저도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에 맞춰서 보조금 혜택에 맞춰서 점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벌써 이미 늘리고 있고 공장도 새롭게 짓기 시작했고 앞으로 공장을 얼마나 더 짓겠다라고까지 계획을 짜놨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다시 이거를 뒤엎는다면 이미 투자를 했던 석유가스 업계들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석유가스 업계들에서도 IRA 폐기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완전히 폐기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미국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관련된 2차 전지 기업을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이 TCC 스틸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전문가님?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TCC 스틸에는 네. 테슬라,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NNF, 삼성 SDI가 엮여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금융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 시에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NNF가 올라간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통형은 같은 소재인 TCC 스틸이 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에코프로는 어디까지나 TCCT하고 좀 연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연관이 없습니다. 에코프로는 기술적 반등을 움직일 때 2차 전지 전체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반등할 때는 기술적 반등으로 TCCT에 영향이 간다. 즉 기술적 반등으로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 TCCT 2%, 3% 현식으로 올라간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술적 반등으로. 네. 자,
그리고 이 NNF는 니켈형 원통형 배터리로 인해서 NNF가 또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TCCT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왜? 원통형 소재와 같이 모멘텀에 묶여 있으니까요. 우리가 2주 전이었어요. LG 엔소에서 벤츠를 계약하고 TCCT 그때 9% 정도 상승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TCCT 9%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못해도 5만 1,000원까지 고가를 찍었지만은 그때 금투세 부분으로 윗골이 다리고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TCCT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윗골이 다니면서 엄청나게 빠졌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부분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좀 2주 전에만 좀 빨리 결정해줬으면은 그래도 지금 가격에서 놓을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소돼서 다행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원통형 소재로 올라갈 거고 이제 트럼프가 솔직히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LG 엔솔이 애리조나에서 공장을 짓고 있고 그거는 해리스의 정책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즉 트럼프가 안 되더라도 NNF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리고 TCCT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제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좀 또 있어요. 뭐죠?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벤츠도 수주했겠다, 포드도 수주했겠다, 이제 테슬라도 수주했겠다. 이 4년 만에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같은 날 왜 TCCT 4%밖에 상승 안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금투세 뭐 오늘 해결됐다고 해서 뭐 오늘 상한가 가야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만 생각하지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4% 정도 상승한 것도 이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어차피 종목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으로 제가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은 조금씩 상승이 되면서 이제 이 제호가 저번 주에 좀 소멸됐던 게 이번에 같이 짬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CCT 저렇게 보면은 되게 약간 좀 고가 현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좀 살짝 멀리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떡하실래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기회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네. 협박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실적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금투세도 12월 달에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미 대선도 지나가면은 환율도 떨어져가지고 이 수급들이 들어올 것이라고요. 그동안 한정된 자금에서 외부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하지만 이제는 외부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자,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실적 거의 다 이제 끝나갈 때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동안 제호가 있어도 윗골이 달리고 빠졌던 그 종목이 이제는 재무 쪽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CCT 앞으로 니켈도 금간판의 수요 공급이 증가될 것이다. 실적도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네.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번 주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밖에 안 됐지만 상승이 됐죠. 그렇습니다. 상승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상승했죠? 뭐 7%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TCCT도 이제 앞으로 마찬가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도 상승하니까 여러분한테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떡하실래요? 하이니스 사실래요? 아니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사실래요? 아니면은 헤이스 트레이드 사실래요? 무조건 뭐 빨개 나오는 걸 결과물을 여러분들 좋아하겠지. 근데 나는 좀 청개구리 전문가거든요. 네. 누구나 사서 누구나 수입 볼 수 있는 거는 안 건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량주 쪽으로 삼성전자는 한번 제가 건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CCT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못해도 6만에서 7만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도 공략할 테니까 여러분들 잠시 후 그 공략, 왜 삼성을 공략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해드렸던 TCC 스틸이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44,000원인데 목표가를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저희에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방송이 없는 시간에도 저희의 전략을 모두 공유 받으실 수가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 생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게 잠깐 문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공략했던 이 2차 전지주 이제 만약에 수익 청산이 되고 나면 삼성전자를 공략을 한번 해볼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우량주를 공략하는 게 또 저희 전문가님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삼성전자 저희와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직도 6만 원 선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에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어느 기간 동안 낼 수 있을지 이 구체적인 투자 전략, 매수, 매도 포인트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팍스통신망에서만 계속해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 꼭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늘 장에는 장 초반부터 해서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왜 리튬 관련주들이 또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건가요, 전문가님? 윤지은 아나운서님 네. 왜 올라가겠습니까? 2차 전지 중에서 우량주가 움직이면 제일 먼저 리튬주들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리튬주들이 올라가면 양극재 관련주들이 올라가겠죠. 네. 양극재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또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전고체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전고체가 또 올라가면 또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액 양극 활성화 물질 관련주들이 엔캠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즉 모두 우량주들이 갭상승되면 그 밑에 있는 2차 전지 세트들도 같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TC세트도 마찬가지예요. 원통형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올라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과 투심이 견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드론 리튬 포스 이 종목도 올라가면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했어요. 올라간다고만 해가지고 그 내시 약한 회사에다가 투자하면 안 되죠. 왜? 이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론 리튬하고 리튬 포스보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유에너테크하고 포스코 엔텍입니다. 오늘 유일에너테크도 굉장히 흐름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강원에너지 네. 이 리튬 쪽이면은 강원에너지, 포스코 엔텍, 유에너테크를 보셔야 한다고 늘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EV 첨단 소재는 탄사 리튬 소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전체적인 투심이 나오면은 이 탄산 리튬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가 있다. 원자재가 그러면은 거기에 바로 반응이 하는 게 EV 첨단 소재죠. 그렇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도 체크하면 되고 이 금양은 솔직히 저번 주에 좀 많이 낙폭이 되고 약간 좀 유상증자였으면서 약간 좀 주가가 상승이 됐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유상증자 쓴다고 자리가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는 게 맞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뭔가 좀 말만 이렇게 수주 계약했다 이렇게 하지만 주가가 지금 저는 상황이거든요. 즉 계약만 하면 뭐합니까? 내시 약해가지고 주가에 못 올리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양도 좀 패스 계속 할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리튬 쪽에서는 강원에너지,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그다음에 EV 첨단 소재 이 세 가지만 저는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중에서 차트적으로 제일 좋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포스코 엠텍하고 강원에너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포스코 엠텍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자, 포스코 엠텍이 오늘 좀 개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투심이 견인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2차 전지는 기술적 반등이 상승하면 에코하고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 그룹 패밀리들이 올라가면 2차 전지는 전체적인 투심을 견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포스코 엠텍이 지속적으로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 에너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오늘 포스코 엠텍보다는 약간 좀 약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강원 에너지는 재무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즉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부분으로 주가가 기대감에 부양을 받아가지고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상승하면은 강원에너지는 장점이 한 번 상승하면은 여러 번, 세 번, 네 번 갭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 번 하락할 때는 또 한 번, 여러 번 하락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겠지만 2차 전지 중에서도 한 번 상승할 때는 제일 많이 상승하는 게 강원에너지고 한 번 떨어질 때 또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강원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원에너지를 좀 공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5%에서 6% 정도요 수익을 창출하시고 정리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리튬이 제일 먼저 상승이 될 거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하이드론 리튬하고 리튬 포스가
어차피 여러 번 대장주하고 그동안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들이 넷이 좀 너무 약하다는 거. 넷이 좀 너무 약하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뭐 20%, 30% 여러분들 수익 금액만 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을 할 때는 수익 금액은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금을 만들고 현금을 창조한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에너지나 포스코엔텍은 유심히 앞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리튬 관련주가 오늘 일제히 급등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이 리튬 관련주가 가장 주가 반응이 빠른 섹터이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리튬 관련주가 반응을 보여준다는 건 다음으로 양극재 관련주, 그 다음으로는 전고체 관련주, 그 다음으로는 전해 관련주까지도 네. 상승 흐름이 점차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예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주가 반응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리튬 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만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부적으로 좀 잡음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기에는 좀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주신 대신에 더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좀 해주셨어요. 유일에너테크와 포스코엠텍, 강원에너지 그리고 EV 첨단 소재 괜찮다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재무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주가가 한 번 오르고 나면 두 번, 세 번도 올라주는 특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 한 5% 정도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시기에도 굉장히 쏠쏠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때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금양이라는 이 기업은 뭐 최근에 그 감사 보고서도 늦게 낸 적이 있고요. 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도 지정이 된 바 있는 만큼 아니 왜 매출 부분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못 내? 그래요. 내부적으로 이 금양이라는 종목도 약간의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하시기에는 사실 좀 예전만큼 믿음이 가지 않는 요즘 종목이다. 계산기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 계산기 잘못 들으셨나?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 저희가 말씀드린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들을 오히려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종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2차 전지에서 이제 반도체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할 텐데 미국 대선 해리스가 됐을 때와 트럼프가 됐을 때 과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왜 그러세요?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요. 다리예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삼성전자 지금 네. 이 해리스하고 트럼프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금투자 부분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릴 겁니다. 오. 그리고 어쨌든 해리스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되더라도 만약 트럼프가 되면은 하이닉스는 단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대만 쪽의 TSMC 이 방위 금액에 따라 가지고 대만 쪽이 타격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SMC로 인해서 차익이 되면 엔비디아도 차익이 되겠죠. 그러면 하이닉스도 단기 조정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좋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네. 다리에 다 풀렸어요. 네. 트럼프가 됐을 때는 하이닉스는 단기 조정이 된다. 네. 대만 부분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이 해리스 부분에 따라 가지고 하이닉스는 상승이 나올 겁니다. 오, 그래요. 네, 상승이 나올 거예요. 해리스가 되면 하이닉스는 상승이 나오고 트럼프가 되면은 단기 조정이 나올 것이다. 즉 상승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은 단기 조정은 이 부분이 대만 쪽으로 TSMC. TSMC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TSMC가 주가가 떨어지면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같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때는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해리스가 될 때는 하이닉스는 보합 아니면 상승을 지켜줍니다. 오. 근데 반면 이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리스가 돼도 삼성전자는 상승합니다. 써주십시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네.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져도 삼성은 상승합니다. 오. 이 이유 내가 잠시 후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삼성은 올라갑니다. 오, 그래요. 자, 여러분은 밑에 보세요. 응.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되면은 하이닉스가 단기 조정될 것이다. TSMC가 대만에 의해서 정치적 리스크로 TSMC가 떨어지면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하이닉스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가 되면은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왜? 반사 이익으로 받으니까요. TSMC가 조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제2의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세이고 저번 주 월요일 날 갭 상승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헤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디스가 솔직히 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리스크가 있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들 리스크가 있지는 않습니다. 리스크가 있지는 않는데 헤디스가 되더라도 삼성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시장 영향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거고요. 중요한 건 삼성이 올라가면 트럼프가 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삼성이 올라가면 헤이스가 되는 게 맞다. 이게 중요한데 제가 뭐 하겠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네네. 어차피 금투세가 이제 해소됐고 오우. 개인들이 이제 장롱 밑에 있는 10원까지 이제 다 끌고 오면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삼성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좀 공략할 생각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주식 전문가가 여러 가지 좋은 종목도 있는데 왜 느리고 우량주인 삼성을 공략하느냐. 여러분들 말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별 종목도 상승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제가 직접 해드릴 수는 있어도 이 삼성전자가 이제는 좀 상승할 때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19만 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5만 6천 원이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왜 할 것 같아요? 왜죠? 가격이 싸니까 삼성전자 사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19만 원씩 5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를 5만 원씩 해가지고 30주 사시겠습니까? 이제 상승할 타임인데 언제까지 여러분들 엔비디아만 볼 거예요? 엔비디아가 물론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는 하지만 트럼프가 될 수가 있고 헤디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되면은 삼성전자는 올라가지만은 못해도 트럼프가 되면은 하이닉스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악재가 누군가한테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네. 트럼프가 되면은 삼성전자가 트럼프가 되면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발 닦고 주무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트럼프가 되면은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중국어 때릴 겁니다. 대만은 때릴 거고 중국어 때릴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 부분으로. 그러면은 반세익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번 주 월요일처럼 삼성한테 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내가 삼성을 공략한다고 하면 레드님 8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까? 7만 5천 원까지 보고 있습니까? 9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전문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를 어떤 종목이든 간에 몇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 지금이야 또 들어가더라도 10%만 먹고 나와도 그게 수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못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10%는 먹을 수가 있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오후쯤에 공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오늘 오후요? 네. 오늘 오후에 삼성전자 공략한다고요?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이 방송 오자 삼성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하십시오. 뭐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와, 좋습니다. 지금 전문가님이 삼성전자를 공략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오늘 오후에 당장 가능한데 10%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희와 함께 정확한 투자 전략을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기하지 마.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만 줘야지 신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왜냐면 지금 저희 방송이 10분 뒤면 끝나는데 굳이 얘기하지 마요. 그래갖고 어차피 기존에 있는 분들만 주면 되지. 그래요. 10분 뒤면 끝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후에 진입을 한다는 것이냐. 바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함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8분 정도, 방송 시간 8분 정도 안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팍스 통신망으로 안착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하고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 가까이 비추기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기존에 계신 분들 제 등골을 많이 빨았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제 등골을 빠실 분들은 제 등골을 다 빨아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직 뽑아 먹을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도 많이 쪘고 많이 뽑아 가십시오. 그래요. 자,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반도체주에 줄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사실 두 후보 중에 해리스가 된다면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가 된다면
반면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을 약간 견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TSMC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SK하이닉스는 단기 주가 조정 나올 수가 있겠고, 반대로 그 수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삼성전자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돼도 삼성전자는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이슈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호재,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더더욱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장에 여러분들이 6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에 삼성전자 매수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실질적인 수익까지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뭐 환율이 올라갈 것 아니냐, 이 부분 삼성전자에 안 좋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트럼프가 중국을 때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우리 삼성전자는 반사이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너무 안 좋은 악재들만 인식을 하지 마시고 그를 이겨낼 수 있는 호재들이 더 많다라는 부분,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중요한 건 네. 그거예요. 트럼프로 인해서 올라간다, 해리스로 인해서 올라간다. 이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네. 금투세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돈을 써야 뭔가 호가창이 올라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금투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간만 봤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간을 잘 봐요, 간을. 저도 간을 잘 보고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아니하고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하세요. 간을 잘 보세요. 간을 잘 보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돈이 많은 큰 손들은 더 간을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뭐 해리스가 돼도 상승할 수가 있고 트럼프가 돼도 상승할 수가 있지만은 금투세가 해소가 됐고 이제 제일 먼저 바닥인 게 삼성이에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지만은 못해도 삼성 쪽으로 국민 우량주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고, HBM 메모리도 최근에 컴코리에 어느 정도 키 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콜 이 테스트. 삼성은 지금 통과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삼성 쪽으로 저는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네. 그동안 2차 전지만 얘기했다가 이제 삼성전자도 한번 공략하게 되겠네. 좋습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정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좋지만 지금 신규 진입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으니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해리스 관련주와 트럼프 관련주는 이번 주 중 내내 계속해서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트럼프 관련주들은 좀 지고 있고 해리스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장 초반에 강세 보이다가 너무 지금 장이 좋다 보니까 수급이 다시 분산되면서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오늘 해리스 관련주인 피임미약 관련주, 헬스케어,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모두 흐름이 좋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중에 사실 전문가님 이번 주는 단타로 움직일 것 같은데. 이번 주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가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있는 우리 큰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야야, 일신서재 봤지? 아이고, 그럼 고모 일신서재 빨리 빼요. 그또 취지도 계속 바뀔 것 같아. 아니야, 안산나 빼야 돼. 그러다가 지금 오늘 또 빠졌거든요. 그래요. 아이고, 아무리 같은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욕심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안 지금 그렇습니까? 고모님 막 방송 보시고 계시면. 상관없어요. 많이 안 만나요.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좀 해리스 관련주고 트럼프 관련주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굳이 우리 이거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 뭐해? 이틀, 3일 남았는데 뭐해? 목숨 겁니까? 아유, 그래요. 여러분들 종목이 누가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정책주에 편입이 돼 가지고 상승하는 게 중요하지. 누가 어떤 종목 들어가서 어떤 종목이 상승해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저번 주에 제가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한 번은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바이오가 저번 주에 3번 상한가하고 오늘 갭상승이 가고, 그러면 오선 첨단 소재도 저번 주에 약상승했다가 오늘 갭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통신만 통해서도 알려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솔직히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되고 나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때 조금 비싸더라도 그때 사시면 되지. 뭐가 아쉬워. 그동안 시장에 하는 게 바닥에 하는 게 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더 비쌀 때 어떤 누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종목을 공략하면 되지. 굳이 내일 이제 남아 있는데 어차피 내일 대선 끝나고 다 차익이 될 건데 뭐에 여기에 목숨 거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상승됐다. 이 부분은 저번 주 2주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만큼 그때 안 들어오신 분들이 피해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거지 마시고요. 네. 내일부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대통령이 되고 그 정책에 따라 가지고 어떤 종목이 올라갔냐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한 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만 해도 두 번만 해도 10번만 해도 이해 못해. 절대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만 통해 가지고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네. 아유, TCST 이제 올라가고 있구나. 아이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제 누울 자리에 제대로 누웠으니까 이제 시장에 방해되는 요소도 없으니까 우리 그대로 누워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이 뭐 거의 반반입니다. 여러분들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 나오냐 뒷면 나오느냐의 확률과 똑같은데 비유 좋다. 그 동전 던지기를 해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누가 당선이 됐다 그 이후에 공략을 해도 늦지 않으니 이런 트레이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들로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벌써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됐지만 우리 방송 맨날 시간이 빠야 돼요. 그래요. 그래도 저희가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니까 내일도 꼭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에 사람들 밥도 많이 먹고. 네, 본 12시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